안녕하세요, 윤빌티 박소연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디자인 직무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이 패키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3D도 해야 되나, 2D도 해야 되나, 용기도 알아야 되고, 시각 디자인 전공인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이 패키지 디자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취업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내가 잡고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패키지 디자인을 내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제작에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패키지 디자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주제 선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왜 주제 선정 어려워할까?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계실 때, 저는 이 주제 선정은 여러분들 채용 공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키지 디자인의 채용의 흐름을 또 어디에서 채용하는지 먼저 분석을 하지 못해서 주제 선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패키지 디자인이 보통 채용을 어디서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산업군을 관심을 가지면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게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패키지가 좋아, 나는 화장품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럼 화장품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줘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또 한 단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 선정을 했을 때 패키지 디자인이 어떤 산업군에서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주로 채용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검색을 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화장품 산업군하고 또 식품 산업군, 그리고 제약업, 이렇게 구성을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자, 화장품하고 식품 제약이 또 같을까요? 또 달라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이제 바르는 거고, 자, 식품이나 제약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고 먹는 이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까? 제조업에서 만드는 건데, 제조업 그리고 유통을 하는 곳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화장품하고 이 식품하고 제약은 그런 면에서는 같은데, 먹는 것과 그리고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다른 부분이 있고, 디자인에 접근하는 부분도 프로세스는 같으나 또 디자인에 잡는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산업은 굉장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뭐 설화수라던가, 그리고 라네즈라던가, 또 한율, 와무레에서 이제 말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떠오르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브랜드 네이밍부터 컨셉, 이미지 이런 전략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그 브랜드 무드를 잡아서 컨셉 도출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 능력이 신미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아웃풋의 결과물에서도 미적인 부분이 브랜드 이미지의 형상화가 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식품이나 제약업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매장에 가서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라면이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먹음직스럽게 보여지고 또 타이포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미성에 접근하는 부분이 화장품 산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식품은 좀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정보의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그 디자인 레이아웃 자체에서도 구조에서 봤을 때 이 정보 전달과 이미지의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이 식품의 그 이미지와 그 타이포의 정보를 좀 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소비자가 매대에서 딱 짚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군 자체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실을 때 내가 화장품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식품이나 제약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화장품이 더 메인인지, 식품이나 제약 쪽이 더 메인인지, 이런 쪽을 좀 고려를 해서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키지 디자인 3D 역량이 필수인가?
무조건 3D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데요. 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은 2D하고 3D 역량을 두 개 다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보통 중견 기업이 보통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세원광 이런 대기업에서는 2D와 3D를 나눠서 그래픽 디자인 영역과 용기 디자인 영역을 나눠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전공자는 좀 더 비주얼적인 그런 컨셉, 그런 무드를 잘 잡아서 제품에 이제 비주얼을 입혀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이고, 자, 용기 디자인은 그 용기에 대한 이해, 화장품의 용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성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디자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꼭 3D를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비주얼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화장품의 비주얼 측면뿐만 아니라 컨셉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또한 그 3D를 용기를 이제 연구하는 그쪽의 분야에서는 좀 사용성의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패키지 디자인 직무를 내가 하고자 한다면 좀 성향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패키지 디자인은 그래픽을 해서 제품이 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쇄 감리를 하고, 또한 그 맞물리는 그 협력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그 인쇄 감리할 때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를 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패키지 디자인에서 비주얼적인 측면은 아니라 이런 인쇄감이나 전반적인 아웃풋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꼼꼼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패키지 디자인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채용 공고에서 어떤 점을 살펴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한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갖춤으로써 내가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음 편에는 제가 패키지 디자인이 에이전시와 대기업의 그런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패키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윤빌리티에서는 이 패키지 디자인 직무를 위한 그 기본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직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대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날리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킬이나 이런 실무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제작, 그리고 인쇄 감리까지 1년에 총틀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빌리티에 방문하셔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패키지 디자인의 수업을 어떻게 문의하고 또 신청을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